안녕하세요. 하쌤엄마TV의 초등교사 하쌤입니다. 잘 지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자녀 교육의 1차 관문인 대학교 입시에 성공하기 위해서 부모가 알아두면 유용한 교육 정보 5가지를 정리해서 가져왔어요. 저희 부모 세대는 학력고사나 수능 점수로 심플하게 대학에 들어갔는데 작년에 저희 첫째 아이를 대학에 보내보니 제가 대학에 가던 시절과 많이 다르더라고요. 큰 산을 하나 넘고 나니 이제서야 아이 교육에서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네요. 오늘은 그 중요한 엑기스들을 모아서 우리 아이를 명문대에 보내기 위해서 부모가 알아두면 좋은 필수 교육 정보 5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문대 진학이 반드시 자녀 교육의 성공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지만 자녀 교육의 성공 확률을 높여주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아이를 명문대에 보내기 위해서 부모가 알아두면 유용한 교육 정보는 어떤 게 있을까요? 첫째, 우리 아이의 성향이나 재능 파악을 되도록 빨리 할수록 유리합니다. 혹시 우리 아이가 어떤 성향의 아이고 우리 아이의 재능이 무엇인지 잘 알고 계시나요? 우리 아이가 어떤 성향의 아이인지 부모가 파악이 가능하다면 아이에게 맞는 학습을 시킬 수가 있어요. 아이를 결대로 키운다는 그런 말이 있죠. 같은 뱃속에서 나온 아이라도 성향이 다르면 다른 식의 접근 방법이 필요합니다. 저도 두 형제를 키우면서 뼈저리게 느꼈어요. 첫째 아이한테 통한 똑같은 교육 방식이 성향이 다른 둘째에게는 전혀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요. 둘째 아이는 첫째 아이와는 다른 교육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가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분야에 재능이 있는지 아시나요? 우리 아이가 어떤 부분에 재능이 있는지 파악할 수만 있다면 그쪽 부분을 좀 서포트하면서 밀어주시면 좋은데요. 요즘에는 공부 말고도 다양한 분야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특히 예체능 분야의 그 끼와 재능이 있는 아이들은 빡세게 공부시키기보다는 재능을 보이는 그 분야를 서포트해 주시는 게 아이 성공에 훨씬 유리하겠죠? 그런 아이들 조기 발견을 위해서 제가 초등교육에서 예체능 교육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요즘 시대에 우리 아이를 명문대에 보내기 위해서 부모가 알아두면 좋은 교육 정보 둘째는 초등 때는 부모가 이끌어주는 공부 습관이 중요하지만 중고등에 가면 우리 아이가 공부해야 하는 이유, 학습 동기가 중요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초등 때는 부모에게 예쁨 받고 칭찬받고 싶어서 열심히 공부하던 아이들도 중등에 가면 왜 공부해야 하지? 라는 의문이 들기 시작해요. 부모들은 그런 아이에게 너가 원하는 일을 하고 싶을 때 선택지를 넓혀주기 위해서 공부가 필요하다고 아이한테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하지만 아이는 이런 말로는 공부에 불을 붙이기가 어렵습니다. 중고등 가서 우리 아이가 공부에 불타오르게 하는 것은 아이의 꿈과 목표입니다. 스타 강사 김미경 강사님이 꿈이 있는 아내는 늙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저는 꿈이 있는 아이는 방황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신이 하고 싶은 일, 이루고 싶은 목표를 찾은 아이는 그게 원동력이 돼서 공부에 대한 의지로 활화산처럼 불타오르고 공부에 매진합니다. 옛말에 그런 말 있죠? 아이가 배를 만들게 하려면 먼저 바다를 동경하게 하라. 그 말이 진리입니다. 중등아이라면 우리 아이를 꿈꾸게 하고 학습 동기를 찾아주세요. 그래서 중등 때 우리 아이 진로 교육이 그렇게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요즘 시대에 아이를 명문대에 보내기 위해서 알아두면 유용한 교육 정보 셋째는 우리 아이의 공부 환경을 한번 점검해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코로나 이전에는 아이들이 고등학교에서 야간 자율학습을 해서 부모들이 고등 자녀에게 밥만 해주면 되었는데 요즘에는 학교에서 확진자가 나오면 학교에 못 나가고 온라인 수업으로 수업이 대체가 되기도 하고 수업 마치고 나면 아이가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집이 휴식의 공간이 아닌 학습의 공간도 병행하게 된 거죠. 초등, 중등생들도 집에 있는 시간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 집이 학습에 적합한 환경인지 한번 뒤돌아보셔야 합니다.
거실에서 나는 TV 소리, 생활소음 등이 아이 방에 그대로 전달이 됩니다. 집중력이 대단한 아이가 아니고서는 공부하기 힘들겠죠? 그래서 저도 저희 둘째 고등아이가 방에서 공부를 하고 있으면 TV 소리를 아주 작게 하고 자막만 볼 때도 있고 안방에 들어가서 보거나 아니면 아이가 학원 가고 없을 때 보기도 합니다. 요즘 시대에 아이를 명문대에 보내기 위해서 부모가 알아두면 유용한 교육정보 넷째는 사교육은 아이가 원할 때 이용한다는 원칙입니다. 하지만 사교육에 전적으로 의존하시면 안 돼요. 학원을 다녀도 자신만의 공부 시간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학원은 학교 교육의 보완으로만 쓰셔야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공부 습관이 잘 잡혀 있고 중1 때 꿈이 생겨서 공부의 동기부여가 된 저희 첫째 아이 같은 경우에는 인강이나 문제집만으로도 스스로 공부할 수 있었지만 저희 둘째 아이처럼 뒤늦게 공부의 동기부여가 되었지만 공부 습관이나 공부 방법을 제대로 터득하지 못한 아이들은 사교육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고등 가서 국어 공부의 필요성을 늦게 깨달은 저희 둘째 아이는 저보고 국어 학원 좀 알아봐 달라고 하더라고요. 학원은 아이가 원할 때 보내주면 됩니다. 아이를 학원에 맡겨버리면 돈은 돈대로 나가고 아이 성적은 안 나와서 결국엔 고등 가서 아이와 부모 모두 좌절하게 됩니다. 요즘 시대에 우리 아이를 명문대에 보내기 위해서 부모가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 다섯째는 아이가 중고등학교 때 부모의 입시 공부가 필요합니다. 공부는 아이가 하는 거지만 요즘 시대에는 부모의 입시 공부가 반드시 필요해요. 왜냐하면 요즘에는 입시가 너무나 다양하고 복잡해졌어요. 크게는 수시다, 정시다부터 시작해서 교과 전형이다, 학종이다, 수능 최저 등급합이 이하보다 등 부모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입시 용어들이 매우 많습니다. 이 입시 전략에 의한 유불리를 잘 따져야만 아이 입시 결과가 달라지기도 해요. 저도 아이가 초등, 중등 때는 입시가 좀 멀다고 느꼈기에 별 관심이 없었어요. 고등 1, 2학년 때까지도 크게 인지를 하지 못하고 원서 쓸 때 잠시 도와주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다 아이가 고3이 되고 나서 알았어요. 대한민국 입시가 이렇게 복잡하다는 것을요. 아이는 내신 공부에 수행평가에 수능 공부 이 세 가지만으로도 굉장히 벅차합니다. 그래서 입시 정보를 부모가 챙겨주지 않으면 우리 아이 실력에 충분히 붙을 수 있는 대학에서도 떨어지는 불상사가 발생하는 거죠. 게다가 입시는 또 해마다 또 달라져요. 그에 맞춰서 해마다 대학마다 입시 요강도 달라지고요. 작년 저희 고3 아이와 현재 고1인 저희 둘째 아이의 입시도 달라서 저는 둘째 아이의 입시 요강도 다시 들여다봐야 되는 거죠. 부모의 입시 공부 이게 싫으면 거액을 주고 입시 컨설팅이란 것을 받아야 하는데 그 컨설팅도 뭘 알아야 알아듣겠죠? 게다가 컨설팅을 받는다고 합격을 보장해 주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중등만 때부터는 입시에 대한 큰 흐름을 이해하고 고등만부터는 이것저것 입시 내용을 들여다보기 하시면 좋아요. 왜냐하면 중3 때 우리 아이 고등학교 선택부터 대학 입시의 시작이니까요. 자, 그럼 오늘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까요? 요즘 시대에 우리 아이를 명문대에 보내기 위해서 부모가 알아두면 유용한 교육정보 첫째, 아이의 성향이나 재능 파악을 우선으로 할 것. 둘째, 초등 때는 우리 아이 공부 습관 잡기에, 중고등 때는 우리 아이 꿈을 찾아 학습 동기 부여, 진로 찾기에 신경 쓸 것. 셋째, 아이의 학습 환경을 점검해 볼 것. 넷째, 사교육에 전적으로 의지하지 말고 아이가 원할 때 적절히 이용하게 할 것. 다섯째, 아이가 중고등 때는 부모도 입시 공부를 시작할 것.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어떻게 오늘 제 영상이 자녀 교육하시는데 도움이 좀 되셨을까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는 제가 다음 영상을 제작하는데 아주 큰 힘이 된답니다. 다음에도 유익하고 알찬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